조부모님이 손주를 봐주고 계신다면 지금 매달 최대 60만 원을 그냥 버리고 계신 겁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알고 있어도 우리 소득이 높아서 안 될 거야. 우리 지역은 해당 없겠지라며 신청조차 안 해봤을 겁니다. 근데 2026년부터는 다릅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됐고 지역은 대폭 늘었습니다. 심지어 조부모님이 타 지역에 살아도 이웃집 아주머니가 봐줘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가정이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딱 3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 7시 반. 두 분이 모두 출근 준비로 정신없는 가정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는 아직 잠에서 덜 깨어 칭얼거리고 어린이집 버스는 9시에 오는데 회사는 8시 반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그 공백을 메워주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조부모님입니다. 연락드리면 어김없이 달려와 주시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가 주시고 하원 후에는 저녁까지 봐주시는 분들. 그 헌신이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 죄송함이 쌓여가는 게 현실이죠.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에서 황혼 육아는 이미 선택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지고 아무런 경제적 보상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부모님은 본인들의 여가, 건강, 시간을 내어 우리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노력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처럼 놓치기 쉬운 복지 정보를 계속해서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바뀌는 정책 혜택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은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봄 공백이 생기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이 돌봄 문제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가계 소득 감소는 가정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도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부모의 돌봄 노동이 분명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조부모 돌봄 수당이 그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 소득이 너무 높아서 안 될 것 같다. 신청 조건이 복잡하다. 우리 지역은 해당이 없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지원 예산과 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되었고 소득 기준도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는 매달 수십만 원의 현금 차이로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공식 명칭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족 돌봄 수당, 아이돌봄비,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개념은 동일합니다.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나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직접 돌볼 때 지자체에서 그 돌봄 노동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보조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 서비스가 닿지 않는 시간대, 즉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가족 내 돌봄으로 메우되 그 가치를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부모님의 수고를 더 이상 당연한 가족의 일이 아닌 엄연한 돌봄 노동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제도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3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 틀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 조건, 양육 공백의 입증입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도 해당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장애, 질병, 학업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류 증빙입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 서류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아동의 연령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아동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경기도는 48개월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만 8세 이하까지 대폭 확대하여 더 오랜 기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 아이의 나이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넓은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 소득 기준입니다. 기본 원칙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약 974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에서 25%를 경감해 계산합니다. 즉, 실제 소득이 974만 원을 약간 넘더라도 맞벌이 경감을 적용하면 기준 이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높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감 계산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처럼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으니 거주 지역의 최신 공고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혜택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요 지역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아이 한 명을 돌볼 경우 월 30만 원, 2명이면 월 45만 원, 3명 이상이면 월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서울이 아닌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조건은 부모와 아이가 서울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부모님이 경기도나 지방에 사시면서 서울로 오셔서 돌봄을 제공하더라도 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경기도는 2026년을 기점으로 참여 시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경기도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웃 주민에게 아이를 맡겨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입니다. 조부모나 친인척뿐 아니라 이웃에 계신 분이 아이를 돌봐주셔도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어 문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소득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울산 전남. 경상남도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했을 때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아동 연령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여 더 오랜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여기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전국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나 지자체 복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따릅니다.
수당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할 4가지 이행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사전교육 이수입니다. 조부모님은 돌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안전, 응급처치,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약 4시간에서 10시간 분량의 교육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집에서 편리하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수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 돌봄 시간 조건입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월 최소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시간 정도입니다. 단 하루에 인정되는 최대 돌봄 시간은 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돌봐도 하루 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 40시간을 채우기 위해 하루 일정을 어떻게 배분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의 중복 문제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본 보육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조부모 돌봄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과 조부모 돌봄 시간이 겹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등원 전 이른 아침이나 하원 후 저녁 시간대의 돌봄만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시간을 채우려면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일정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넷째, 실시간 활동 인증입니다. 최근에는 돌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QR코드 체크인이나 위치 기반 앱을 통해 조부모님이 실제로 아이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증해야 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실제로 성실하게 돌봄을 제공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행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조건을 갖췄다면 이제 실제로 신청하고 수당을 받는 단계입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거주자라면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자라면 경기민원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당은 돌봄 활동을 제공한 달의 다음 달 20일에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다음 달 20일에 수당이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활동 보고와 시간 기록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수당을 안정적으로 수령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단순히 돈이 생기는 것 이상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조부모님은 오랫동안 당연하게 해오셨던 돌봄 활동이 수당이라는 구체적인 가치로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조부모님의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심리적 의미도 매우 큽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조부모님께 느끼던 미안함도 한결 덜어지게 됩니다. 가정 내 돌봄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정책으로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급여가 아닙니다. 공적 돌봄 체계가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가족의 힘으로 메우되 그 가치를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의 시작입니다. 2026년은 이 패러다임이 전국적으로 본격 확산되는 첫 해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건이 된다면 이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 가정의 육아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놓치기 쉬운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